작년 김기초 씨는 2000cc 중고차를 한 대 생계를 위해 구매했으나 이로 인해 생계급여를 못 받아 생계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채나라 씨는 3인 가구로 월 242만 원의 소득으로 주거급여에 해당되지 않아 주거비 부담이 매우 컸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들도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볼겸복지부입니다.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제 바로 시작합니다.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본론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은 앞으로 어떤 지원을 받게 될까요? 시니어와 장애인, 그리고 다양한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정책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박기초, 김복지, 최연금, 이국가 씨와 같은 분들은 이 변화 속에서 어떤 도움을 체감할 수 있을까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추진되는 국가의 핵심 복지 정책입니다. 이 계획은 단순히 현금 지원을 넘어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이 실제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박기초 씨는 60대 시니어로 오랜 기간 일용직을 전전하다 최근 건강이 나빠져 소득이 끊겼습니다. 기존에는 생계급여만으로 생활이 빠듯했지만 이번 종합계획에서는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이 확대되어 조금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종합계획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중위소득 기준의 단계적 상향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소득이 조금만 초과해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는데 앞으로는 중위소득 기준이 높아져 더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김복지 씨는 맞벌이 가정이지만 자녀 교육비와 주거비 부담이 커서 힘들어했습니다. 이번 중위소득 상향으로 김복지 씨 가정도 교육급여와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3차 종합계획에서는 자립지원이 중요한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단순히 현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연계, 직업훈련, 심리상담 등 다양한 자립 프로그램이 강화됩니다. 최연금 씨는 한때 실직 후 우울증을 겪었지만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복지관에서 직업훈련과 상담을 받으며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 실질적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이번 계획의 특징입니다. 주거 안정 역시 중요한 변화 중 하나입니다. 이국가 씨는 오랜 기간 반지하에 거주하며 건강 문제와 안전 문제에 시달렸습니다. 제3차 종합계획에서는 주거급여 대상이 확대되고 열악한 주거 환경에 거주하는 분들을 위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강화되었습니다. 실제로 LH 임대주택 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수개월에서 정말 길게는 1년 이상 기다리는 분들도 많은데 실제로 이국가 씨는 주거급여를 통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임대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계획에서는 장애인 한부모 가정, 청년 등 다양한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는 이동지원 서비스와 의료비 지원이 강화되고 한부모 가정에는 양육비 지원과 심리상담 서비스가 추가됩니다. 청년층에는 취업 지원과 함께 주거비 지원이 확대되어 사회 진출 초기의 어려움을 덜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복지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거동이 불편한 시니어 분들을 위해 복지 담당자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상담하고 필요한 지원을 연계해주는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박기초 씨처럼 건강이 좋지 않아 복지관 방문이 힘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복지제도의 투명성과 효율성도 크게 강화됩니다. 정부는 데이터 기반의 복지행정 시스템을 도입해 중복 지원을 줄이고 꼭 필요한 분들에게 신속하게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복지 예산이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박기초, 김복지, 최연금, 이국가 씨와 같은 분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변화의 현장을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이 밖에도 이 계획은 보다 구체적인 사항들도 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3년마다 발표하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확정하여 공개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인 김행복 씨가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선 125만 8,451원 미만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보다 많은 125만 8,500원의 소득이 있다면 생계급여는 못 받고 의료급여부터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급여 종류별 선정 기준에 따라 수급자 대상이 결정되니 기준 중위소득의 상향은 매우 큰 의미를 갖습니다. 우선 기초생활보장 수준을 대폭 강화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25년에는 32%에서 점차 기준 중위소득 기준의 35%까지 대폭 상향합니다. 이렇게 되면 생계급여 수급자는 21만 명이 추가되어 올해 수급자인 159만 3천 명에서 2026년에는 총 180만 7천 명으로 늘어납니다. 의료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은 중증 장애인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하여 의료급여 수급자가 5만 명 더 늘어납니다. 주거급여의 경우 현재 기준 중위소득의 48%에서 점차 올려서 50%까지 상향하고 주거급여 수급자 20만 명을 더 추가하여 252만 8천 명이 혜택을 받습니다. 어떠신가요? 기준이 많이 완화되죠? 이러한 변화가 한 번에 진행되는 것이 아닌 연도별로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본인 혹은 지인분들 중에 자동차 때문에 생계급여 대상이 안 되는 분들도 많으셨죠? 자동차 재산 기준을 대폭 완화합니다. 다인 및 다자녀 등 수급 가구에는 1600cc 미만 승용 자동차에만 적용되던 일반 재산 환산율을 2500cc 미만 자동차까지 완화하여 적용합니다. 특히 생업용 자동차는 현재 50% 산정하던 재산 가액을 완전히 제외하고 기준은 승용차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완화했습니다. 이미 이러한 변화는 2024년부터 적용되었지만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 꼭 자세히 살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교육급여의 보장 수준도 현행 최저교육비의 90% 지원에서 100% 지원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이처럼 제도가 확대 개편되는 만큼 지금까지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도 혜택 받으시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각종 기초생활급여에 해당되지 못하셨던 분들께 희소식인 만큼 꼼꼼하게 살피시어 모두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기초생활수급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바랍니다. 지금까지 볼겸복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